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일곤 기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찍 와서 오프닝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는 처서였죠. 이제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시간이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가가 상당히 오를 것 같습니다. 미리 추석 물가 걱정해 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고요? 이 중국과 사드 문제로 사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참에 국가 산업 구조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중국 의존도가 오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중국의 입김에 잡힐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 안팎으로 시끄럽지만 운은 있구나 생각해보면 지나친 호사는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 기회로 본다면 제대로 기회로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운을 기대해야 됩니까?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홍일학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TK 민심을 잡고자 대구 경북 지역에 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민심을 파고들 건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5.18 진상규명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2부에서는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성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가 정책관담을 가졌었는데요.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청구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부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입니다. 인구 절벽 얘기해보겠습니다. 상반기 국내 출생아 수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그칠 것이 없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기대치가 84%를 훌쩍 뛰어넘고 있고 지금 정말 뭐라 그럴까요? 모세의 뿔처럼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TK로 통칭되는 대구 경북 지역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상한 강한 곳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갔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오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홍일학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일학입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의원직 갖고 계신 국회의원이 몇 분이죠? 두 명입니다. 김부겸 의원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예. 비례대표로 한 분 계시죠? 예, 김영건 의원이 의성 출신으로 한 분 계십니다. 지역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이겠죠, 그죠? 예. 지금 어디 대구에 계시는 겁니까? 예. TK 민심은 어떻습니까? 저도 대구 대륜고등학교 나왔는 TK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TK 민심 많이 변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네. 전에하고 다르게 접근 방법이나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시도민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엇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시원하게 처리를 해주고. 시원하게 처리한다? 그렇게 느끼면서 하신 말,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일방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또 다른 야당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일방적이지 않은 것만으로 봐도 많이 변했다고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들을 못 들으셨나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국방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재벌개혁, 그다음에 이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지금 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없었습니까? 뭐 이런 거는 마음에 들더라, 이런 식으로. 예, 대구 시민들께서 만나던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복지 예산 가지고 그렇게 너무 많이 돈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예. 예산 돈이 국고가 어떻게 남아나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여러 가지 그 인권 문제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예.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홍일학 의원께서 저들하고 한번 인터뷰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대선 전에. 예. 그때 홍준표 후보로부터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복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홍 대표에 대한 TK 민심은 객관적으로 들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홍준표 대표에 대한 TK 민심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기다려보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대구에 대한 굉장히 공약을 해 오시니까 약간 뒤로 물러서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제가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구나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세대 간 의견 차이가 많이 존재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래저래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은 아직도 거기에 배신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호감을 갖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예. 젊은이들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지역에는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 또 5.18에 대한 재조사도 지시했다. 그런데 TK 지역에서는 뭘 해줬지? 사람도 별로 없고 장차관급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은 없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던가요? 예, 여러 가지 아직 TK 출신들이 많이 발탁이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자세히 보면 실무적인 입장에 들어가는 우리 TK 지역 출신들도 많이 지금 청와대나 국가 예산 당국 전선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은 대구 경북에 대해서 이제 현안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처리하다 보니까 네.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좀 소외된 게 아니냐 혹시 배제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 싶어서 저희 TK 특별위원회를 당에서 구성해서 네.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네. 지금 오늘 또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1차 또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 이게 대구 TK 쪽에서의 민심이 당으로 좀 전달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드신 겁니까? 제가 원래 대구에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대구 TK 우리 시도민들의 마음 정서 이런 건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잘 알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권으로부터는 사실은 무시당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혹시 소외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좀 배제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적인 부담,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 자존심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저희가 미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인사에 누가 더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지방의 재정을 어떻게 정부로부터 많이 가져와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도움을 줄 것이냐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대구 특히 경북에서는 SOC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많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SOC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관련해서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대구 경북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더 삭감했다는 그런 건 없을 것이고요. 네. 또 TK 특별위원회가 이제 그게 이제 넘어오면 예산이 국회로 넘어오면 좀 더 살펴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든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여러 가지 창조경제센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준비하는 바이오라든지 의료센터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천을 내려가 보니까 이 도레이가 한 5조 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을 뿐 LG라든지 삼성은 현지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게 뭐 이번에 이제 100일밖에 안 되는 문재인 정부입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다시 또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니 탓 내 탓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에 아마 관심도가 그렇게 하나의 그 창조센터가 들어섰다가 정부가 바뀌어서 확 빠져버리면 더 상실감이 크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재정을 땡겨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가실지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은 뭐 대구 경북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 17개 지역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또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금 그것이 바뀌어지면서 창업이나 또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정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언젠가는 발표를 하시겠죠. 오늘 대구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된 토론회 열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지역 주요 현안입니까? 대구 취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래전부터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지금 대구에 그 정수되는 물이 여러 가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화학 물질이 많이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고 실제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검사되지 않은 화학 물질도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픈해서 같이 얘기하자고 얘기했고 또 대구시 입장에서는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구미시에서는 그간에 좀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구미시, 대구시, 국토부, 환경부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가 서로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걸 또 도출하는 것이 또 나타내는 것이 더 해결의 실마리다. 실마리가 된다. 이런 뜻으로 같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큰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첫 삽을 뜬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해결책을 내놓으시겠죠. 아마 그런 부분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가 낙동강에 대한 그 개발 사업에서 이전 정부가 했던 어떤 보호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또 지적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문제는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하고 또 연결된다면 낙동강 수계 전체의 문제도 오늘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은 이 취소 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는 것이 꿈의 입장이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거 전에 급하다. 지금 취전 내 수도물의 어떤 수질 문제가 급하니까 이 부분을 미리 어떻게든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밝히셨고 지금 뭐 전 정부가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그런 각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현풍을 중심으로 해서 지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파장은 없을까요? 지금 뭐 대구시는 특별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슨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금융권과 실물 경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TK에 계시는 많은 유권자분들이 현 정부가 하는 정책에 또 궁금증이 있으실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민주당이 TK 지역 현안 챙기겠다는 건 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둔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간다 그러면 뭐 호남, 광주, 전라, 남북도는 뭐 다 이렇게 완성하실 것 같고요. TK 성적이 좋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TK 특별위원회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권을 한 여당 입장에서
우리가 집권하고 난 뒤 염려하시는 어떤 국민들이 계시다면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방송하는 가운데 인터뷰하면서 우리 홍일학 의원께 들은 내용을 요약을 하면 특별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TK 민심을 조금 사전에 파악을 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당과 청와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오해될 부분을 미리 막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